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법과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과거의 전체주의 국가뿐 아니라 현대의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하면 사회 전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옛 소련이다. 소련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법 위에 있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국가가 생산 수단을 모두 통제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정부가 정한 계획 안에서만 가능했다. 시장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혁신은 줄어들었고 일반 시민은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개선하기가 어려웠다.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층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했고 국가와 가까운 사람은 혜택을 얻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남았다. 이 구조는 법률이라는 장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통제 체계로 변질된 사례다. 동독도 비슷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동독은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국민의 직업 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다. 언론은 국가기관이 운영했고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법률은 항상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보다 체제 유지가 먼저였다.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특정 직업이나 조직은 체제에 충성하는 조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와 가까운 집단이 훨씬 많은 이익을 누렸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제도적 힘의 쏠림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좀 더 가까운 시기의 사례로는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 통제와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권력이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게 되었다. 특정 친정부 단체와 기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 비판적인 기업이나 집단은 규제 적용이 훨씬 엄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자유는 크게 줄었고 일반 시민의 경제적 선택권도 감소했다. 법은 존재했지만 법의 적용 방식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서 실질적 불평등이 심화된 대표 사례다. 중국도 제도 중심 통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중국은 국가가 여러 산업의 주요 영역을 직접 관리하거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 활동은 가능하지만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전략과 맞지 않는 기업은 규제 강화나 관리, 감독 증가 등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분야는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가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법은 항상 존재하지만 법의 목적이 경제 발전인지 권력 유지인지에 따라 같은 법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싱가포르도 한때 매우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사용한 사례였다.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초기 시기에는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 법을 활용해 허가제와 규제 장치를 만들고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은 제한되었다. 이는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정부의 계획에 협력하는 경우에는 큰 자원과 기회를 얻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활동이 제약되었다. 제도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 어떤 형태의 힘의 집중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헝가리도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에서 제도적 통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헝가리는 헌법 개정과 언론제도 개편을 통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강화되었다. 헌법을 자주 수정하면서 선거제도와 사법구조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변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언론사 역시 정부의 우호적인 재벌이 인수하면서 사실상 여론 형성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법은 계속 존재했지만 법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회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터키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한 사례다. 테러 방지법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사와 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법 자체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적용 과정에서 정부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여기에 경제 규제와 시장 개입이 결합되면서 특정 대기업은 큰 혜택을 받았고 반대편에 있던 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법과 제도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지 잘 보여준다. 이 모든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준다. 사회의 자유와 공정성은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는가, 제도가 어느 집단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는 필요하지만 제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사회 전체의 방향도 함께 기울게 된다. 특정 집단에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집단은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제한된 자원과 기회가 특정 세력으로만 흐르면 사회 전체의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국민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변화는 급격하게 오지 않는다. 대부분 서서히 진행된다. 규제가 하나 추가되고 공공기관 인사가 바뀌고 특정 단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조금 더 갖게 되고 언론이 한 방향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시민들은 점차 익숙해진다. 모든 변화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든다. 법과 제도가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회 구조가 바뀐다. 사회 구조가 바뀌면 권력의 방향도 바뀐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실제 사례는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면 사회는 성장하고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사회는 정체되고 국민의 선택권은 줄어든다. 법과 제도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집단의 힘을 강화하거나 다른 집단을 제약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